파주에 이어 연천의 돼지 농가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인접 지역인 철원 등 도내 접경 지역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주의 한 사료공장 차량이 파주 발병농장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이 차량 통행을 방해할 정도로 튀어나와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황당한 일이 춘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신원을 확인하지도 않고 통장을 개설해준 시중은행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의 돼지 농가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철원에서 불과 3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철원 등 도내 접경 지역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두 번째로 발생했습니다. 철원과 30km 떨어진 곳입니다. 첫 번째 발병 장소인 경기도 파주는 6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발병 지역이 철원군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본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파주 발병 농가의 차량이 방문했던 도내 돼지 농장 23곳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조치를 추가로 취했습니다. 방역 시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도내에서 운영 중인 거점 소독 시설은 모두 11곳입니다. 강원도는 이 시설을 7곳 더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경기도와 맞닿은 지역의 방역 강화를 위해 철원과 홍천, 원주에 통제 초소를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전파 방향이 철원으로 향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별한 접촉이 없었던 두 농가에서 이 병이 하루 만에 전파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돼지 농장에서 각각 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촘촘한 방역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 농가 차량과 인력이 방문한 농장만 잘 관리하면 추가 발병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이제 경기도 쪽에서 발생을 했다고 해도 이제 강원도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이제 의심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치사율 100%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철원을 비롯한 도내 접경 지역 양돈 농가들이 이 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초긴장 속에 또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자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원주의 한 사료공장 차량이 파주 발병농장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공단 내 사료공장입니다. 사료를 싣는 차량은 찾아볼 수 없고 입구에 하얀 생석회만 잔뜩 뿌려져 있습니다. 이곳 공장의 사료 운반 차량 한 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 농장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복기 내인 지난 11일과 5일, 지난달 26일에 잇따라 발생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곧바로 공장과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 데 이어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정지하고 도내 철원과 홍천 등 다른 방문 농가들에 대해서도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차가 거기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쪽 지역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가다가 이제 연락을 받고 다시 턴해서 회차한 거예요. 아직도 그 차에도 사료가 그대로 실려 있어요. 원주에는 사료공장 두 곳은 물론 도축장도 위치하고 있어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이 많은 실정입니다. 원주 도축장의 경우 가장 최근 파주와 연천에서 운반 차량이 온 것이 한 달 전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경기도와 인접한 문막과 지정면에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제역보다 전염력이 약하다고 하지만 농가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농장 안으로 차량들이 들어가야 되는 구조가 거의 다예요. 우리나라 농장들은 취약하게 돼 있어서 물리적으로 소독을 그 호스에다 이렇게 뿌려서 하는 그 분무 소독을 제대로 하고. 정부는 도내 6개 시군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8년 전 구제역이 입술고 간 상처가 겨우 아무는가 싶더니 이번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양돈 농가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와 연천을 포함해 강원도 철원 등 6개 시군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중점 관리 지역 양돈 농가의 돼지 반출 금지 기간은 일주일에서 3주일로 늘어났습니다. 또 소독 차량을 모두 동원해 배치하고 생석회 공급량도 4배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강원 지역 축사에 질병 치료와 관계없는 수의사와 사료업체 관계자 등의 출입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방역비로 23억 원을 투입합니다. 방역비는 강원도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거점 소독 장소와 통제 초소 설치에 18억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일제 검사와 농가 소독약품 지원에 3억 9천만 원, 군인, 경찰, 소방 등 협조기관에 필요한 방역물품 지원에 7,800만 원이 사용됩니다. 강원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통제 초소와 거점 소독 시설을 11곳에서 29곳으로 확대하고 양돈 농가 모임 금지, 모든 양돈 농가 매일 전체 소독 등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이 차량 통행을 방해할 정도로 튀어나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면 황당할 텐데요. 춘천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을 운전하는 56살 남상민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 도로에 정차하던 중 공영 주차장을 알리는 표지판에 부딪힌 겁니다. 25인승 미니버스 윗부분에는 길게 흠집이 났습니다. 일단 차를 보도부록 쪽으로 붙였는데 갑자기 퉁 하는 소리와 함께 찌직 소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놀래가지고 일단 나와서 보니까 차가 여기에 이렇게 닿아서 눈으로 봐도 도로까지 돌출된 표지판. 잠시 지켜보니 시내버스도 아슬아슬하게 피해갑니다. 특히 이곳 중앙로는 춘천에서 시내버스가 가장 많이 다니는 곳 중 한 곳인데요. 버스 기사들도 입을 모아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저기 차 밀려고 그럴 때는 위험해. 그거 저 백밀러 다고 막 그런다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보완 좀 했으면 좋죠, 그거는. 도로 표지 설치 지침에 따르면 도로 표지판은 차도를 향한 끝부분이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10c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측정 결과 표지판은 황색 실선 끝에서 오히려 25cm 튀어나와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관리 주체인 춘천시는 표지판이 나무에 가려 잘 안 보였다며 지난달 차량 진행 방향으로 위치를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지지에 달려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도로 방향으로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절대 보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방향만 튼 거예요. 문제가 불거지자 춘천시는 한 달 만에 해당 표지판 위치를 다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브로커와 결탁해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은행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신원 확인도 없이 통장을 만들어줬는데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됐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은행 지점에 근무하던 47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출신의 30대 귀화 여성에게 통장을 만들어줬습니다. 은행 직원은 30대 여성이 이른바 대포통장 알선 브로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모두 6차례에 걸쳐 통장 13개를 발급해줬습니다. 아예 입국한 적이 없는 외국인 명의를 도용한 건데 신원 확인 없이 여권 사진만 가지고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발급된 통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손에 들어가 범죄에 악용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93명이고 피해액도 8천만 원에 이릅니다. 대포통장 알선 브로커와 결탁하여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 명의의 불법 차명 계좌를 개설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실적이 필요해 통장을 개설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보이스피싱 수사대는 은행 직원 A씨를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대포통장 발급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 직원도 처벌받게 돼 있지만 국내에서 이와 관련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다른 은행 직원들도 대포통장 발급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속초항 북방 항로가 중단된 지 5년이 넘은 가운데 최근 항로 재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천사 측이 확보한 선박이 속초항에 입항했는데 내년 상반기 취항을 목표로 여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에서 운항하다 최근 국내 선사가 소유하게 된 선박입니다. 한창 강원호라는 이름의 여객선은 17,000톤급으로 여객 600여 명과 컨테이너 화물 300여 개를 실을 수 있습니다. 선사 측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선박 수리를 거쳐 상반기에 본격 취항한다는 계획입니다. 1년 이내에 손익분기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할 테고요. 만약에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선박수도 추가적으로 조금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속초항 북방 항로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관광객과 화물 수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러시아는 2회, 일본은 1회 정기 운항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운항 계획을 비롯해 여객과 화물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일본 마이즈루와 러시아 슬라비앙카, 블라디보스톡을 기항지로 잡고 있는데 기존 동해항에서 일본과 러시아를 다니고 있는 DBS 크루즈와 항로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창 강원호는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은 여객은 가지 않고 일본 화물만 수송할 계획이라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평화 크루즈와 연결된 이제 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속초시 입장에서는 모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0년 동춘 항운으로 시작된 속초항 북방 항로는 지난 2014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5년여 만에 추진되는 북방 항로가 환동해권 새로운 해상 교류의 루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와 경기도가 남이섬과 자라섬, 강촌 일대를 전국 첫 광역적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는 남이섬과 강촌역, 자라섬, 가평읍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춘천시 가평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관광진흥법이 개정돼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를 아우르는 전국 최초의 광역적 북한강 수계 관광특구가 지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춘천에서 어르신 교통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춘천 시내 횡단보도 20곳에 보행 신호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춘천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 사고 9건 가운데 어르신 보행자 4명이 숨졌고 그 가운데 2명이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횡단보도 보행 시간을 초당 1m에서 어르신 기준에 맞게 초당 0.8m로 조정해 전통시장 등 어르신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20곳의 보행 시간을 최대 9초까지 연장했습니다. 제15회 DMZ 평화상 시상식과 국제평화심포지엄이 오늘 양구 KCP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와 강원일보, 양구군 등이 주최한 DMZ 평화상 대상에는 남북 교류 확대에 앞장선 이창복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 대표 의장이 선정됐습니다. 또 교류협력부문은 대북사업 1세대인 김선홍 단동 영지농업개발공사 총경리가, 특별상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상식 이후 문정인 특보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접경 지역의 평화 지대화를 주제로 특강을 했고 국제평화심포지엄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강원도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강원도 대책위는 홍천과 영월, 평창, 횡성, 정선 등 도내 5개 군지역 반대대책위원회의 연합체로 강원도를 관통하는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한전이 추진하는 이 사업이 반환경적, 반주민적 국토 파괴 사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송전탑 반대 범도민 대책위에 대한 강원도의 지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내년 선지원 후추첨제 도입을 앞두고 고등학교 입학 전형 설명회가 3개 권역별로 열립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일 춘천 교육문화관을 시작으로 21일 강릉교육지원청, 28일 원주 버들중학교에서 찾아가는 고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평준화 지역 일반고 입학 전형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고등학교 진학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지원 후추첨 배정 방식의 내용과 절차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춘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춘천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신사호동 재활병원 인근에 조성됩니다. 춘천시는 최근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며 모두 30억 원이 투입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금연과 절주를 위한 원스톱 상담실과 어린이 건강체험관, 영양교육을 위한 조리실습실 등이 조성됩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홍천과 철원, 원주와 강릉 등 모두 7곳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생활체육인들의 축제인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오는 20일부터 4흘 동안 춘천 송안스포츠타운에서 펼쳐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